안녕하세요. 피지컬 데이터 문PD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리액티브 트레이닝 시스템즈, 즉 RTS의 방법론입니다. 특히 자각도 RPE를 기반으로 한 훈련 방법론과 중급자를 위한 프로그램 분석에 초점을 맞출 건데요. 전환기에 있는 중급 리프터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마이크 터셔러와 파워리프팅 투인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이 프로토콜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정적인 주기와의 한계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 고정된 훈련 계획은 우리의 생물학적 컨디션과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수면, 영양, 스트레스 같은 매일 변하는 요인들을 반영하지 못하죠. 그 결과 훈련 성과가 저하되거나 심지어 부상 위험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뛰어난 훈련 계획이라도 내 몸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피곤하다면 계획대로 운동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당일의 컨디션에 맞춰 훈련 부하를 조절하는 자동 조절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핵심 방법론 중 하나인 RPE, 즉 자각도 스케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PE는 얼마나 힘들게 운동했는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인데요. RPE 10은 더 이상 반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최대 노력을 의미하며 남은 반복 횟수는 0개입니다. RPE 9는 1회 더 반복 가능하고 RPE 8은 2회, RPE 7은 3회 더 반복할 수 있는 수준이죠. 중요한 점은 이 RPE가 고정된 퍼센트 대신 오늘의 수행 능력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달라지는 컨디션에 맞춰 훈련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두 번째 방법론은 피로관리, 즉 볼륨 관리입니다. 우리는 탑 세트를 통해 초기 성능을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100kg로 5회 반복했는데 RPE 9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다음엔 중량을 5% 감소시켜 목표 중량인 95kg로 볼륨 작업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종료 시점은 RPE가 다시 9에 도달하면 즉시 훈련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의 컨디션에 따라 세트 수가 자동으로 조절되어 과도한 피로 축적을 막고 효율적인 훈련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5%의 피로도가 축적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바로 데이비드라는 가상의 중급 리프터입니다. 그는 4년의 훈련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주 3회 훈련에서 주 4회로 빈도를 늘려가는 전환기에 있습니다. 주된 목표는 훈련 볼륨과 특이성을 높이는 것이며 진단된 약점은 리프트의 최하단 구간, 즉 스티킹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프로그램이 고급자가 아닌 훈련 빈도를 높여가는 전환기 중급자를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훈련 종목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운동을 3가지 레벨로 나눕니다. 레벨 1은 주 운동으로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같은 경기 종목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운동들의 목적은 경기력 향상, 즉 특이성 확보입니다. 레벨 2는 보조 운동으로 약점 구간을 보완하기 위한 운동들인데요. 예를 들어 파워 스쿼트, 핀프레스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벨 3은 보강 운동으로 프론트 스쿼트나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처럼 근비대와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모든 운동이 복합관절 바벨 운동이며 불필요한 고립 운동은 배제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마이크로 사이클, 즉 주간 훈련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주말 휴식 후 가장 컨디션이 좋은 상태이므로 주 운동에 집중하여 높은 특이성을 가져갑니다. 월요일에는 컴페티션 스쿼트와 벤치프레스를, 화요일에는 컴페티션 데드리프트를 수행하여 경기 종목에 집중합니다. 목요일은 보조 운동을 통해 약점 보완에 초점을 맞추고 금요일은 보강 운동으로 근비대와 기초 체력을 다집니다. 이렇게 주 초반에 가장 중요한 경기 종목을 배치함으로써 최적의 퍼포먼스를 끌어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어서 주기와 전략인 펜듈럼 척근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은 볼륨과 강도 사이를 주기적으로 오가며 훈련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먼저 블록 1은 볼륨 사이클로 1주차부터 3주차까지 진행됩니다. 주로 4회에서 8회 정도의 높은 반복 횟수로 근비대와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이후 블록 B는 강도 사이클로 4주차부터 6주차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에는 1회에서 3회 정도의 낮은 반복 횟수로 신경계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실제 리프팅 중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렇게 볼륨과 강도를 번갈아 가져감으로써 몸의 적응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합니다. 훈련 스트레스 분석을 통해 피로 부채가 어떻게 누적되고 해소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9주 동안의 누적 피로도 변화를 보여줍니다. 주차별로 피로도가 점차 쌓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6주차에서는 피로도가 정점에 달하며 초과 부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점은 몸이 최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단계로 이후 훈련을 조절하고 휴식기를 가지면서 피로도를 점차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9주차에 이르면 피로도가 거의 해소되면서 초과 회복 상태에 진입하여 다음 훈련이나 시합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다음은 훈련의 특이성 원칙에 대한 논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레그 익스텐션이나 트라이셉스 푸시다운 같은 제너럴 보디빌딩 운동은 전체 기록 향상에 기여하는 전이 효과가 낮은 편입니다. 반면 RTS 파워리프팅에서는 프론트 스쿼트나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처럼 주 운동과 유사하면서도 약점을 보완하는 운동을 선택하여 높은 전이 효과를 얻습니다. 여기서 핵심 원칙은 합계 기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으면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운동을 줄이고 오직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9주차에 이르면 테이퍼링 과정을 통해 최고의 퍼포먼스를 이끌어냅니다. 훈련 마지막 주에는 볼륨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대신 고중량 훈련은 유지하여 강도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누적된 피로 부채를 0%로 완전히 해소하고 몸을 최상의 상태로 회복시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경쟁일이나 한 RM 테스트에 임함으로써 자신의 최대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동 조절은 RPE를 통해 매일의 컨디션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둘째, 특이성은 3대 운동 기록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종목만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피로 관리는 고정된 횟수가 아닌 퍼포먼스 저하 시점에 따라 볼륨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은 주 3회 훈련자가 주 4회로 훈련 빈도를 늘려가는 데 최적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프로그램을 내일부터 당장 여러분의 훈련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웜업은 바 속도가 약간 느려질 때까지 충분히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탑 세트에서는 목표 횟수, 예를 들어 5회를 수행한 후 RPE 9, 즉 한 개 더 반복할 수 있는 지점의 무게를 기록합니다. 이어서 기록한 무게에서 5%를 감량합니다. 예를 들어 100kg였다면 95kg로 말이죠. 그리고 감량한 무게로 볼륨 세트를 반복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반복이 다시 힘들게, 즉 RPE 9로 느껴지면 즉시 훈련을 종료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여러분의 오늘 컨디션에 딱 맞는 최적의 훈련량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발표에 참고한 자료들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이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